항일혁명 조선공산당 100주년을 마치 기념이라도 하는 것처럼 날씨가 아주 포근합니다. 네, 봄이 된 것 같네요. 세상도 네, 이렇게 봄처럼 따뜻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기념식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항일혁명 조선공산당 100주년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을 대표하는 경성트로이카의 이재유 선생 다 아시죠? 네. 이재유 선생 건국훈장, 독립장도 받으신 서문도 받으셨습니다. 이재유 선생이 체포된 지 5개월 정도가 흐르는 37년 4월 30일 날 조선총독부 관제 언론인 경성일보가 호해를 발행했습니다. 뭔가 큰 사건이라는 얘기가 아니겠죠. 호해의 제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해의 제목이 집요 흉악한 조선공산당 마침내 괴멸되다. 원흉 이재유 드디어 잡혀있다. 이 신문은요 일본어로 나오는 신문이요. 심지어 총독부 기관지입니다. 사실상 집요 흉악한 조선공산당, 잔인무도한 일제가 보기에 집요하고 흉악하다면 이 얼마나 훌륭하다는 얘기입니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 집요 흉악한 일제에게 흉악했던 이 조선공산당이 창단한 지 딱 100년이 된 날입니다. 그날을 기념하여 오늘 기념식을 시작합니다. 저는 항일연합 상임이사를 맡고 있고 오늘 기념식을 함께 준비한 김찬이라고 합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조선공산당 사건이 처음 보도된 게 27년 4월 3일 동아일보입니다. 체포가 되고 한 10개월 정도 흐른 상황이었죠. 여기 동아일보 제목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기미운동 이후 조선 초유의 비밀결사 사건이다. 기미운동은 3.1운동을 말하는 거죠. 3.1운동 이후에 가장 큰 비밀결사 사건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아일보가 어떤 신문입니까? 자치론 신문 아닙니까? 자치론을 옹호하던 동아일보도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신문 지면이 6면인데요 그중 2면이 조선공산당 사건 보도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큰 사건이었다. 조선 천지를 경천뇌동할 그런 사건이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독립운동가들과 민주화운동가들이 투옥된 이 서대문연구소의 전시관에는 조선공산당 섹션이 없습니다. 전시관 가보시면요 60만송 운동은 있어요. 60만송이 누가 했는지가 안 써 있어요. 그러다 그 옆에 건너뛰어서 갑자기 경성트로이카가 나옵니다. 경성트로이카가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이잖아요. 참 이상하죠. 60만세 운동이 나오는데 한 사람도 안 나오고요 조선공산당은 없는데 조선공산당 재건운동부터 나와요. 이게 스토리가 안 맞잖아요. 재건운동이라도 있으니까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미운동 이후에 조선 초유의 비밀결사 사건이었다는 것이 지금 우리 서대문연구소에서는 전시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다. 그래서 오늘의 행사는 어제 한겨레 신문이 보도했듯이 죽은 역사가 부활하는, 죽은 역사가 역사적으로 복권되는 그러한 시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기념식을 시작으로 죽었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히 우리 역사와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는 항일혁명가들을 생각하면서 묵념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묵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일 역사에 대해서 묵념. 묵념 바로 서시낭독이 있겠습니다. 민족문학연구회의 이영숙 시인님께서 직접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항일혁명 조선공산당 100주년 기념식을 축하합니다. 자료집에 나와 있는 그 이효정 시인은요 여성 독립운동가입니다. 1913년에 태어나셔서 2010년에 돌아가셨는데요. 그 이관술 선생님께서 그 동국 여자 보통학교에 재직하고 계실 때 그 제자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디 그 다큐멘터리 인터뷰하시면서 옳지 않은 일을 옳지 않다고 해야 한다고 나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지금 국립대전현충원에
독립운동과 묘역에 모셔졌습니다. 시를 낭독하겠습니다. 약속. 이효정. 내 영혼 떠나버린 빈 껍질 활활 불태워 한 점 죄라도 남기기 싫은 심정이지만 이 세상 어디에라도 쓰일 때가 있다면, 꼭 쓰일 때가 있다면 주저없이 바치리라. 먼 젊음이 이미 다짐해둔 마음의 약속이었으니. 감사합니다. 네, 아주 짧으신데요. 또 마음에 울려 계시라서 제가 선택했습니다. 그다음에 이효정 선생님은 이제 이지유 선생님의 동지고요. 이관유 선생이 선생으로서 재직하고 계실 때 그 동독여고 학생들 중에 하나입니다. 동독여고 학생들 중에 대표적인 독립운동가가 많이 나왔습니다. 박진홍 선생, 이효정 선생, 이병희 선생 이런 독립운동가가 다 나왔고요. 이런 동독여고 독립운동가들의 투쟁은 이 서대문 연구소 전시관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해방 이후에 박진홍과 이효정이 만난 것도 흉상도이고요. 여기 전시가 잘 되어 있으니까 경성투에서는 굉장히 많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끝난 다음에 시간이 되시면 전시관 가서 박진홍과 이효정이 만났을 때 어떤 표정이었을까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날도 뜨리는 날이라서 진짜 여기 식당이 꽉 채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보통 내빈 소개라고 해서 대표적인 내빈들을 소개하는데 저희는 내빈 소개 안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저번부터 안 하는데요. 일제강점기와 항일 독립운동 하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이름을 잘 알고 있는 분들 많죠. 하지만 이름 모르는 기록에만 남아있는 분들도 많고 기록에도 없이 쓰러져 가신 수많은 혁명가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분들만 소개하고 아닌 분들은 소개를 빼고 이게 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희의 소중한 예빈이시고 그리고 함께 좋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동지들이 아닐까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예빈 소개에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신 몇 분을 청해서 인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환영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영사는 독립유공자 유족회장이시고 저희 이번에 100주년 기념식 공동준비위원장도 같이 해주신 김삼열 선생님이 환영사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역사 중에서 참으로 우리가 가슴 아프게 정말 열정적으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의 그런 옛 숨어진 역사가 다시 살아나는 듯한 그런 마음이어서 아주 경건한 마음도 들고 역사는 역시 살아 숨쉬고 있구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 참여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여명의 눈동자는 피고 있듯이 우리의 독립운동의 역사는 어떤 역사이든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던 분들 마음으로 죄송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도 드립니다. 저희 독립유공자 유족회는 독립운동 모두를 축하하고 이런 숨겨졌던 이야기들을 꺼내서 우리가 역사 속에 드러내야 하는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1945년 광복을 맞이하고 친일민족 반역들이 이 역사를 농단하고 사회 지도층이 돼서 오늘까지도 이런 말씀이 어떨지 모르지만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이중성열 같은 정말 미묘한 자들이 역사를 농단할 수 있었던 것들이 우리 이런 역사를 드러내지 못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오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 역사가 점점 우리에게 교훈이 돼서 미래 역사 창조에 교훈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기념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념사를 해주실 분은 아마 이분의 소설 한번 안 읽어보셨는데 여기 한 명도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이번 오늘 조선공산당 100주년 기념식을 주관하고 있는 항일혁명가 기념단체연합의 이사장을 맡고 계시고 이번 기념식에 고문까지 맡아주셨습니다. 황선영 선생님 모시고 기념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날이니까 제가 말로 하다 실수할까봐 이렇게 하고 기념사 1925년 4월 17일 일제강점기의 경성에서
조선공산당이 창당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도가 일제에 의하여 좌절되고 역사적 폭풍을 겪으며 해방과 분단 그리고 동족 상잔의 피어린 비극을 겪으며 100년의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나 근대란 기업과 망각의 갈등 과정입니다. 그러나 역사란 우리가 그 가치를 부여한 기억의 서사에 의하여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일제의 감시와 억압 아래서 조선공산당을 비밀리에 창당한 사람들은 조선의 민족 해방과 반제국주의적 혁명을 자신들의 혁명 과제로 선언했습니다. 1919년 식민지 조선은 3.1운동을 통하여 독립선언을 하면서 전민족적 투쟁을 전개했고 그 결과로 상해 임시정부와 만주에서의 과감한 무장투쟁을 벌여 봉오동과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 조공의 선언에 이어서 60만 세와 광주 학생운동으로 한국인의 반제 반식민지 투쟁은 연면이 강물처럼 이어졌습니다. 지금은 물론 이념의 시대가 아닙니다. 따라서 역사의 어느 부분만 기억하고 또 다른 어느 부분은 지워지는 낡은 시대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일 독립운동을 벌인 우리 선열들의 노력을 식민지 근대화라는 모호한 역사 왜곡으로 모의의 것으로 돌리려는 반민족적 역사관이 버젓하게 횡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 교육이 집권 세력의 교체에 의하여 갈팡질팡하면서 새로운 세대는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절름발이 역사관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들 내국적 인사들에 의하여 식민지 조선인의 국적이 일본인이었다는 강변까지 가능해졌지만 당시의 조선인은 통치권을 빼앗기고 국토를 강점당한 피점령지의 인민으로서 압박을 벗어나기 위하여 투쟁하던 조선인이었으며 그들의 상징적인 정부는 엄연히 망명정부로서 상해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임시정부의 국헌은 헌법에 밝혀진 바와 같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윤석열은 지난 12월 3일 심야의 청천벽력 같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하여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민주와 반민주의 엎치락뒤치락하는 반동을 겪으면서도 우리 국민은 123일 만에 이러한 폭거를 저지른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이것은 44년 전의 광주의 비극을 그대로 카피한 것과 같았고 엄밀하게 말하자면 7년 전 박근혜의 탄핵 당시 밝혀진 계엄 계획서를 그대로 따라서 행동한 듯한 대물림의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동안 선진적인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해낸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자랑삼던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반동과 퇴행에 대하여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윤석열은 비상계엄 선포에서 북한의 위협과 친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웠고 국민에 의해 과반수로 선출된 야당 의원들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자신의 실정과 부패에 실망한 국민에 의하여 총선에 실패했음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에게 캐캐먹은 반공 이념과 무력을 들이댄 것입니다. 어째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늘 위태로운지, 어째서 한국의 수구 기득권 세력은 파시스트가 되어갈까요? 한국의 민주주의의 근본적으로 위협적인 요소는 남북으로 분단되어 전쟁이 끝나지 않은 정전체제 때문에 갖게 된 안보국가의 성격입니다. 이것에서 벗어나려면 가장 먼저 정전체제를 종전체제로 바꿔야 합니다. 도대체 지구상에서 어느 나라가 무슨 형벌처럼 74년 동안이나 전쟁을 강요당해야 합니까? 갈라진 한반도는 통일을 말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분단시대의 체제경쟁 속에서 남한이 북한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발전했다는 것은 여러가지 사회 경제적 지표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북한 때문에 민주적 개혁을 꺼린다면 이는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몇 차례의 보수 정부는 북한과 적대화하고 냉전화함으로써 한반도 위기 관리의 주도권을 외세에 내주었고 시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려던 한국 민주 진영의 오랜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으며 국가 안보는 오히려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로 빠져들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더욱 선진적인 민주화와 동북아의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탈이념적 역사적 탐구를 계속할 것이며 자라나는 새 세대와 더불어 이 기억의 소사를 온전히 성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100년 전 지금과 다른 상황에서 조국의 안전을 걱정하고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던 몇몇 선열들의 행동을 지금 기념하면서 그 뜻을 다시 살피고자 합니다. 2025년 4월 17일 서울. 황선우 선생님이 지금 이사장 맡고 계신 한일혁명가기념단체연합은 작년 12월 11일에 생겼습니다. 바로 옆에 임시정부 기념관에서 저희가 창립 때 그때도 오셨던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대한민국의 독립분장에 소원을 빚지만 역사적 복권은 되지 않았던 한일혁명가들, 혹은 독립운동 성과를 부정당하고 서울에서 제외된 한일운동가들 등등을 다 모아서 여러 기념사업회를 모아서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권오설 권오사 기념사업회, 김단야 기념사업회, 김태준 기념사업회, 대구 이육사 기념사업회, 몽양 아카데미, 이재유 기념사업회, 장재성 기념사업회, 하강 이관수 기념사업회 같은 기념사업을 다 함께하고 있고요. 60만세 운동 유족회하고 한일 독립운동가 유해공안 추진위원회, 스탈린 숙청에서 후청당하셨던 독립운동가 유해를 모아내는 그런 싸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요. 검색창에 한일혁명가 기념단체와 같이 홈페이지 나옵니다. 홈페이지 와서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 누구죠? 네, 한일혁명 조선공산당이죠. 한일혁명 조선공산당의 역사를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공산당 연역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몽양 아카데미 회장으로 계신 조동문 회장님이 나오셔서 조선공산당 연역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 갖고 계신 분은 8페이지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창당 100주년을 맞이하는 한일혁명 조선공산당의 연역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918년 5월 최초의 사회주의 정당 한일사회당 창립, 1920년 7월 러시아 이르쿠츠크에서 전로 한공산당 대표회의가 열렸습니다. 1921년 5월 이르쿠츠크와 상하이에서 각각 고려공산당이 창립되었습니다. 1923년 2월 고려공산동맹이 결성되었지만 코민테른의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1924년 4월 167개 농민단체가 모여 통일적인 조선노농총동맹을 결성, 223개 청년단체가 모여 통일적인 조선청년총동맹을 결성, 1925년 4월 하요회, 북풍회, 조선노동당, 무산자 동맹회 등 4단체 합동이 이루어졌습니다. 드디어 100년 전인 오늘 1925년 4월 17일 조선공산당 창당대회가 열리고 이어서 4월 18일 고려공산청년 창립 대표회의가 열렸습니다. 1925년 11월과 12월 신의주를 시작으로 조선공산당 1차 대금거의 광풍이 불었습니다. 1925년 12월 조선공산당 강달령 종합 출범, 1926년 3월 코민테른이 1925년 4월에 창립한 조선공산당을 정식으로 승인, 1926년 4월 4단체의 합동이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정무회가 출범했습니다. 1926년 6월 조선공산당은 천도교와 연대하여 60만세 운동을 전개, 1926년 6월 7월 60만세 운동을 전후하여 조선공산당 2차 대금거가 있었습니다. 1926년 8월
고려공산청년회와 고려공산청년동맹이 통합하는 합청이 이루어졌습니다. 1926년 9월 조선공산당 김철수 조항이 출범, 1926년 11월 정우회 선언이 이루어져 민족주의 세력과의 적극적 개혁을 주장, 이는 신관의 결성으로 이어집니다. 1926년 11월 노농총동맹이 노동총동맹과 농민총동맹으로 분리했습니다. 1926년 12월 6일 제2차 당대회가 열렸습니다. 1927년 2월 15일 사회주의 세력과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이 연합한 민족유일당 민족협동전선 신관회가 창립되었습니다. 1927년 9월 3.1운동 이후 조선 초유의 비밀결사 사건이라 보도된 조선공산당 공판이 시작. 1928년 2월 조선공산당 3차 대선거가 있었습니다. 1928년 2월 조선공산당 마지막 당대인 3차 당대회가 열렸습니다. 1928년 7월과 10월 조선공산당 4차 대검거가 있었습니다. 1928년 12월 코민테르는 조선 문제에 관한 결의 이른바 12월 태제를 발표하고 조선공산당 재건의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1929년부터 해방까지 지지줄 모르는 불굴의 조선공산당 재건 운동이 전개되었고 1945년 9월 드디어 조선공산당이 재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10년이 넘는 역사를 이렇게 짧은 말로 요약하기가 쉽지 않네요. 두 분의 축사만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장이시고 이번 100주년 기념식에 고문을 맡고 계신 임권영 선생님이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얼마나 고생 많았습니까? 지난 겨울부터 지금도 마음 놓으면 안 됩니다. 선거철한테 마음 놓으면 안 됩니다. 끝까지 긴장을 유지해 주시고 올바른 리더가를 위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한참 그 세계 여행을 다닐 때 마르크스 생각을 가봤어요. 마르크스 두려워하는 유령 카를 마르크스 생각을 독일의 트리에라고 독일 지도를 보면 서남부 지역입니다. 룩셈부르크하고 국경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관광객들도 안 가요. 내가 한국 사람 없어요. 굉장히 사람이 많은데 조선도 나밖에 없어요. 그 갔는데 가서 이제 박물관에다 구경을 하는데 내가 갔을 때는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고요. 내가 갔을 때는 2층이 이제 마르크스를 영광스럽게 만든 부계들 세계 지도를 해가지고 멋지게 정리를 해놨어. 온 세계 지도 다 해. 그래서 현대까지 다 해봐요. 근데 내가 기분 나쁜 게 뭐냐? 조선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기분 안 나빠요? 나쁘죠? 아니 근데 뭐 내가 공산주의자 찬양하거나 뭐 이게 아니고 그게 이제 뭐든 우리가 세계에 나가면 조선을 알아줘야 되지 않아요? 너무 공산당 투쟁한 거 세계 공산당사에 못지 않아요. 이것들 안 알아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일 높은 사람 과장 못 만나고 이제 밑에 사서 비슷한 막 카드 정리하고 이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떠든 물어봤어요. 왜 여기 한국 하나도 없느냐?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는데 한국 하나도 없느냐는 자기들의 기준이 선발하는 분들 체 개발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이 현상은 안 나와요. 아주 기분 나쁘죠. 그래서 보니까 그날 그 사람 사상한테 큰 깨달음을 만들었어요. 여기에 선정 기준이 현실이다. 이제 이 마르크스 생각을 나중에 공산당보다는 지금 독일 3인당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3인당이 그 집을 사서 박물관을 해서 3인당이 다 관리하고 있어요. 이들한테 3인당. 3인당은 지금 우리나라도 합법적이거든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불법 지역 방문한 것도 아니고 뭐 했는데 그래서 볼 때는 그 사람 말 기준이 현실이죠. 그 현실이 뭐냐? 현대 사람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 현대 우리 살아있는 바로 우리에게 그 기준이다.
두 번째는 뭐냐? 관광객 숫자다. 한국 사람 없던 거예요. 그거 가서 잠깐 독일 가서 맥주나 처먹고 말이지 안 와요. 그거 가려면 좀 어려워요. 나는 갈 때 막 참 힘들어갔어요. 한참 뭐 독일 어느 도시에서인가 막 한참 뭐 몇 시간 걸려가지고 이렇게 지루하게 갔는데 그 하나를 보기 위해서 하나를 고생해서 갔어요. 그랬는데 딱 두 가지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한번 얻어맞았고 우리나라 역사가 어땠습니까? 식민지 시대 때 그렇게 탄압을 받다가 8.25 이후에 또 그렇게 탄압을 지금도 밖에서 떠드는 일부 멀지각한 국민들 참 안타까워요. 왜 이런가? 뭔가 우리나라 진보 세력들이 잘못하고 있다. 왜 저렇게 세상을 만들었냐? 왜 우리끼리만 맨날 만나가지고 술 마시고 잘났다고 떠들고 우리 주장만 하고 그 사람들 입장을 왜 생각하고 설득해서 바로 못 잡았느냐 이런 생각 들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큰 걸 얻어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러면 이 우리나라 시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이제 황석영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마르크스 해가지고 장사 안 되잖아요. 장사 안 된지 오래되고 지금 마르크스가 태어났으면 어떻게 했을까? 권오설 선생, 김재홍 이런 분들이 태어났으면 어떻게 했을까? 오늘 우리 지금 사태 이런 윤석열 정권 밑에서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주 멋지게 윤석열을 더 일찍 탄핵시켰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보니까 여러분들도 후손이요. 피만 받으면 후손 아닙니다. 우리 문화가 후손 중에 나쁜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박정희 찬양하고 말이죠. 이승만 찬양하고. 여기 그런 사람 없어요. 박정희 이승만 잘났다고 복부라고. 후손 자격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내 마음대로 하면 그냥 그 뭐야. 그 보호처에서 주는 돈도 안 됐으면 좋겠어요. 아깝잖아요. 그게 무슨 독립운동가 후손입니까? 저는 독립운동가 후손 자격 같이 하는 거예요. 후손들 대접 받으려면 여러분들은 뭐 대접도 못 받고 학대를 받을 분들이라서 감히 제가 그런 부탁을 드리기 대단히 죄송하고 여러분 배울 때마다 맨날 저는 가슴이 공감하고 우리 현실이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올바로 잡아져야 되고 빨리 이 단체도 이 연합회도 그 황하고 우황 씨가 좀 더 번창하게 해서 황 작가를 모시고 세계 문학, 세계 사상 기행을 해가지고 독일도 가고 마르크스 여행하기 좋아요. 파리에도 가고 런던도 가고 했으니까 뭐 한번 런던 런던 갔을 때도 마르크스 있었던데 그 찾아 가봤거든요. 하이드파크로 가보고 했는데 그래 여행도 한번 하시고 오늘 우리 한국이 답답한 걸 타개하는데 일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여러분 분발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축사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독립기념관 관장을 하셨고 현재 권오설 권오상 기념사업회 이사를 맡고 계신 이준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처럼 핸드폰에다 글자 적어왔습니다. 핸드폰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축사라기보다는 조선공단당 찬반 100주년을 맞아서 찬반에 관여하신 분들을 기리면서 또 오늘 사는 우리가 다시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제 말씀은 조선공산당이 주도한 60만세 운동에서 뿌려질 예정이던 한 경문, 격공문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경문을 읽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격공문은 우리는 일찍이 민족과 국제평화를 위해 1919년 3월 1일 우리의 독립을 선언했다. 우리는 역사적 복수주의를 반복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들의 국권과 자유를 회복하려 함이다. 우리는 결코 일본 전민족에 대한 적대가 아니고 다만 일본 제국주의의 야만적 통치로부터 탈퇴하여야 한다. 우리들의 독립의 요구는 실로 정의의 결정으로 평화의 표상인 것이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중간에는 식민지에서는 민족 해방이 곧 계급 해방이고 정치적 해방이 곧 경제적 해방이라는 것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식민지 민족이 모두가 무상계급이며 제국주의가 곧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현재 우리는 당면한적인 정복국의 지배계급으로부터 정치적 또는 경제적인 모든 권리를 탈환하지 않으면 사선에서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문장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형제여 자매여 속히 전진하자. 최후까지 싸워 완전 독립을 쟁취하자. 혁명적 민족운동자 단결 만세,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칩니다. 이 격분문을 작성한 것은 조선공산당과 연계된 고려공산 청년회의 책임비서 번호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격분문의 혁명적 민족운동자는 민족혁명가의 다른 표현입니다. 일제강점기의 사회주의를 받아들이고 혁명을 꿈꾼 많은 이가 생각한 당민혁명의 과제는 민족혁명이었습니다. 곧 민족해방이고 독립이었습니다. 1925년 4월 17일 조선공산당이라는 이름의 혁명단체가 서울에서 출범합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일제 식민지배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조선공산당과 관련된 많은 혁명가가 일제 탄압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투옥되었고 감옥에서 목숨을 잃었고 부상을 당했습니다. 살아서 해방의 날을 보지 못한 혁명가도 무수히 많습니다. 그분들의 희생과 피해 대가로 우리는 해방의 날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방과 함께 시작된 남북분단체제 아래에서의 반공 이데올로기는 오랫동안 조선공산당의 역사를 망각의 그늘로 몰아넣었습니다. 저는 1980년대 초부터 역사, 특히 민족해방운동사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뜻을 같이 하던 저 또래 역사 연구자들에게는 하나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박정희 정권 당시 금서 아닌 금서가 된 적이 있던 5권의 책, 곧 김준엽, 김창순 두 분이 쓴 한국 공산주의 운동사로 상징되는 반공주의에 의해 폐색하고 왜곡된 일제강점기 민족해방운동사, 특히 사회주의 운동사의 실체를 제대로 복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그 당시 그것을 양김 극복이라고 불렀습니다. 양김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같이 연구하고 또 실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참여정부 시절이던 2005년 조선공산당 첫 책임비서를 지낸 김재봉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광복훈장을 받았습니다. 따지고 보면 2005년은 광복 6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지만 조선공산당 창당 8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했습니다. 광복훈장을 받은 것은 김재봉뿐만이 아닙니다. 2005년부터 조선공산당과 고려공청에서 활동하던 여러 혁명가가 뒤늦게나마 독립유공자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우리 역사를 반공의 시각으로 재단하려는 우리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7년 체제 이후 우리 사회에서 민주화가 진행되는 것과 함께 독재의 극복은 동시에 민족해방운동사의 제대로 된 복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 결과가 조선공산당이라는 이름으로 상징되는 사회주의 운동의 정치적 복권이었습니다. 사회주의 운동은 독립운동의 어두운 그림자였다는 시, 독재 정권에서 사회주의 운동에 덧씌웠던 족쇄가 건국훈장이라는 이름 아래 비로소 풀렸습니다. 좀 더 거창하게 이야기하면 조선공산당을 비롯한 사회주의 운동의 역사가 대한민국의 공적 역사로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기리는 오늘의 행사는 저에게 남다른 감회를 불러일으킵니다. 먼저 조선공산당의 여러 혁명가가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독립유공자라는 인정을 받기 시작한 2005년으로부터 20년의 시간이 더 지나서 첫 기념 행사를 갖는 것 자체가 만시지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나아가서 작년에 12.3 내란이 2만 명 공산정체주의니 반국가세력이니 하는 말을 떠들던 자에 의해 일어났고 지금도 내란을 지지하는 자들이 국민의 20% 내지 30%대에 이르는 상황을 타파하지 않으면 조선공산당의 역사를 온전하게 복원해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고 역사적으로 복원하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작년에 윤석열 정권이 육군사관학교 승무원 앞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등 5명의 독립전쟁 영웅 흉상을 철거하려고 했습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의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 홍범도 장군의 소련공산당 입당 방식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소련공산당원이던 홍범도는 대한민국 육군의 정체성,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봉안할 때부터 일부 극우 세력이 주장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에 반대하는 여론이 60% 내지 70%대에 이르렀습니다. 더 이상 공산당이라는 낙인으로 우리 역사를 재단하려는 움직임이 국민 대다수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된 셈입니다. 오늘 모임에서 그래도 낡은 냉전적 반공주의 역사인식을 단호히 거부하는 시민들과 함께 우리가 갈 길을 쉼없이 가야겠다. 그래서 조선공산당을 비롯한 항일혁명운동의 역사를 정말 제대로 복권시켜야 한다는 각오를 가집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이 조선공산당 창당한 지 딱 100년입니다. 4월 17일날 창당했죠. 여러분들 아시죠? 이 4월 17일날 바로 여기 서대문연구소에서 돌아가신 분이 계십니다. 누가 돌아가셨죠? 네, 60만 세 운동 지도자 권호서 선생이
1930년 4월 17일 자기가 사랑했던 당이 창당한 날에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일제가 심하게 고문을 했으면 체포되지 4년 만에 옥사가 같은 친척인 권호상 선생은 2년 전에 이미 살 수 없게 되셔서 옥에서 나오시고 고향에 돌아가서 돌아가셨습니다. 2년 만에 돌아가셔요. 그 옥중에서 고문 끝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한과 어리 서려 있는 사교동무소에서 아까 시작하기 전에 여러 가지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약간 좀 그랬습니다. 다 잡고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많은 국민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말이죠. 조선공산당 그러면 뭐가 떠오르냐 그러면 뭐 북한 이러시는 분들 있고 6.25 전쟁? 빨갱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100년 전에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조선 사람들한테 일제강점기 조선 사람들한테 조선공산당이 뭐예요? 그러면 뭐라고 하잖아요? 독립운동이라고 하잖아요. 독립운동가들 아니야? 100년 사이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런 걸 바꾸는 게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니죠. 이런 실체를 제대로 알리는 거, 이 실상을 제대로 함께 공유하는 거. 아까 이번호 선생님이 좀 좋은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끼리 얘기하지 말고 생각이 다르신 분들, 모르시는 분들,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 오해하는 분들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될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영상을 이런 각도에서 만들어봤습니다. 왜 열심히 독립운동하는 분들이 왜 사회주의자가 됐을까? 왜 독립운동을 하는 분들이 왜 공산당을 만들었을까? 공산당이나 고려공산 청년의 회원으로 독립운동을 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여기에 관점을 두고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영상 같이 보면서 우리 그때 100년 전에 모든 조선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연상할 수밖에 없었던 조선공산당의 또 필연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독립운동가들이 사회주의가 되니까 이해가 좀 가시죠? 네. 예, 유튜브에도 올릴 테니까 많이 공유해 주시고 얘기도 많이 놔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예, 조선공산당이 어떤 사회를 지향했는가, 뭐 어떤 사회를 지향했는가, 당이 어떤 사회를 지향하는 거 보면 강령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조선공산당 선언이라는 자료인데요. 26년 9월에 발행된 불고, 네, 제가 7호에 실렸는데 네, 김단야, 김찬, 조봉암, 조동호 등이 이끌던 조선공산당 임시상회부가 발표했고 최근에 임경석 선생의 연구 결과 조동호가 집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80년대까지는 못 보던 글이었습니다. 소련 해체 이후에 92년도에 모스크바 러시아 현대자료사 보관 연구센터에서 발견된 거고 임경석 선생님 같은 훌륭한 역사가들이 다 러시아어로 공부를 하셔갖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그거 다 보시려면 몇십 년 걸린다 그러시더라고요. 계속 공부를 해야지 아마 좋은 글들이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강령이 굉장히 긴데요. 그 중에서 정치 강령 부분, 노동자 농민 강령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숙함 권오솔 변호사 기념사업회 이사님하고 최동칠 역사 콘텐츠 위원회 위원장님이 같이 번갈아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연합 이사장을 맡고 있는 최동칠입니다. 조선 공산당 강령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100몇 년 전에 내걸었던 지식인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봐도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낭독하겠습니다. 당면한 투쟁의 목적은 일본 제국주 압박에서 조선을 절대로 해방함에 있고 당면한 정치적 요구는 아래와 같다. 1. 민주공화국을 건설하되 국가의 최고 및 일체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조직한 직접, 비밀, 보통 및 평등의 선고로 성립한 입법부에 있을 1. 직접, 비밀, 보통, 평등의 선거로 광대한 지방자치를 건설할 일. 전 국민의 무장을 실시하고 국민경찰을 조직할 일. 일본의 군대, 헌병 및 경찰을 조선에서 철수할 일. 인민의 신체 혹은 가택을 침범하지 못할 일. 무제한의 양심,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및 동맹 파공의 자유를 가질 일. 7. 문벌을 타파하고 전 인민이 절대 평등의 권리를 가질 일. 여자를 모든 압박에서 해탈할 일. 공사 각 기관에서 조선어를 국어로 할 일. 각종 학교에서 조선어로서 교수할 일. 학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무료 또는 의무의 보통 및 직업 교육을 남녀 18세까지 실시할 일. 빈민학령 자녀의 의식과 교육용품을 국가의 경비로 공급할 일. 11. 각종 간접세를 폐지하고 소득세 및 상속세를 누진율로 할 일. 소비에트 사회주 연합공화국과 우의적 연맹을 체결할 일. 노동계급의 육체적 도덕적 타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동계급의 해방투쟁의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조선공산당은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무제한의 직업조합의 조직 및 동맹 파공의 자유를 가질 일. 2. 어떤 임금 노동자를 물론하고 1일 8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지 못할 일. 남녀를 물론하고 일주 36시간 이상의 계속적 휴식을 법률로 정할 일. 단 임금은 삭감하지 못할 일. 4. 일정한 시간 외에 노동을 절대로 금지할 일. 야간 노동을 금지할 일. 단 기술상 필요에 의하여 부득이 한 경우는 노동단체의 허가를 받을 일. 6. 16세 이하 아동의 노동을 기업소에서 금지할 일. 여자 신체에 유해한 기업소의 여자 노동을 금지할 일. 산모의 산전 2주, 산후 4주간의 노동을 금지할 일. 8. 불행 혹은 작업상 위험의 관계로 노동자가 그 노동력의 전부 혹은 일부를 손상할 때에는 법률로서 고용주에게 민사적 책임을 지울 일. 노년 노동자에게 국고로부터 양로금을 줄 일. 즉 노동자를 사용하는 각 기업소에서는 정확하게 위생검사를 할 일. 기업소의 경비로 노동자의 무료 요양의 보험을 할 일. 12. 고용주가 노동법, 보험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때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울 일.
어떤 기회, 어떤 구실로든지 노동자의 임금 삭감을 절대로 금지할 일. 농민들을 지주와 대토지 소유자의 압박에서 해방하기 위하여 조선공산당에서는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대토지 소유자, 회사 및 은행에 점유한 토지를 몰수하여 국가의 토지와 함께 농민에게 교부할 일. 이 소장료를 폐지할 일. 수리기관을 지방의 소유로 하고 농민이 무료로 사용할 일. 이후에도 내용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중요한 글이 하나 이제 낭독이 될 텐데요. 10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이제 과거 얘기만 할 수 없고 지금 이 시점에서 조선공산 100주년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의 선언을 남겨야겠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준비팀에서 함께 선언을 한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와서 선언을 같이 낭독해 주려고 합니다. 굉장히 좀 긴 글인데요. 한 줄 한 줄 다 버릴 수가 없는 글이라서 같이 한번 보면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낭독해 주실 분은 광주에 있는 사단법인입니다. 인문연구원 조고송의 사무국장으로 계신 유기정 군하고 항일연합 이사인 임성군 두 분이 읽어주겠습니다. 항일혁명 조선공산당 100주년 기념선언. 오늘 우리는 조선공산당 창립 100주년의 역사를 기념하는 이 자리에서 항일혁명가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받아 새로운 100년을 꿈꿀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00년 전인 1925년 4월 17일 오후 한 일제 조선총독부가 또아리를 틀고 있는 식민지 조선의 심장부 경성 시내 한복판에서 일제 경찰의 삼엄한 경계를 유유히 따돌린 채 항일혁명의 큰 뜻을 품은 조선인 청년 혁명가들이 하나둘씩 비밀리에 모였다.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의 탄압과 착취에 맞서 승리의 그날까지 함께 싸울 것을 굳게 맹세하며 오랫동안 준비하고 꿈꿔왔던 항일혁명의 전위 조선공산당을 창립했다. 이들이 조선공산당을 통해 추구했던 항일혁명이란 도대체 무엇이었으며 이들이 꿈꾼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는가? 첫째, 이들은 제국주의 강대국이 식민지 약소국을 억압하고 착취하지 않는 자유로운 세상, 즉 민족 해방을 꿈꾸었다. 그리하여 조선공산당을 중심으로 전 민족이 단결하여 민족 해방 투쟁을 벌임으로써 일본 제국주의를 몰아내고 독립국가를 건설하고자 했다. 둘째, 이들은 인간이 인간을 억압하고 착취하지 않는 평등한 세상, 즉 계급 해방을 꿈꾸었다. 그리하여 조선공산당을 중심으로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전 민중이 단결하여 계급 해방 투쟁을 벌임으로써 일본 자본주의 약탈 세력을 몰아내고 서민 대중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고자 했다. 이렇듯 항일혁명가들이 추구한 민족 해방과 계급 해방은 결코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며 인간 해방이라는 하나의 대목표를 이루기 위한 두 개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식민지 조선인들의 비참하고 열악한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표이자 전략이었다. 그랬기 때문에 당시 일제는 그 어떤 독립운동 세력보다도 사회주의 세력의 확산을 두려워했던 것이며 치안유지법이라고 하는 악랄한 법률을 만들어 수차례에 걸쳐 조선공산당을 파괴하였고 수많은 항일혁명가들을 체포하여 잔인하게 고문하고 감옥에 가두었던 것이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혁명가들이 목숨을 잃거나 육체와 정신이 파괴되고 말았다. 그러나 혁명가들은 이러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60만세운동, 신간회 창립, 광주 학생 독립운동, 원산 총파업, 적색 노동조합운동, 적색 농민조합운동 등을 펼쳐가며 항일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었다. 일제 말기 대부분의 민족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들은 변절했지만 살아남은 소수의 항일혁명가들은 끝까지 변절하지 않고 일제에 맞서 투쟁의 외길을 걸었다. 그런 점에서 항일혁명가들은 단지 독립운동의 일부였던 것이 아니라 독립운동을 주도한 세력이었으며 독립운동 최고의 보루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항일혁명가들의 희생과 헌신에 힘입어 마침내 1945년 조선은 해방되었다. 살아서 해방을 맞은 혁명투사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그러한 기쁨도 잠시 해방된 조국은 분단되었고 친일파 반민족 세력은 미 군정의 비호하에 이전보다 더 큰 부와 권력을 차지하게 되었다. 급기야는 친일 세력이 항일 세력을 탄압하고 숙청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일제가 혁명가들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치안유지법은 일시적으로 사라졌다가 국가보안법으로 이름만 바꾸어 부활했다. 혁명가들은 다시 쫓기기 시작했다. 해방된 조국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또다시 감옥과 사형장이었다. 이 땅의 정의는 사라졌고 해방은 없었다. 그렇게 살아남은 친일 반민족 세력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자를 옹립하며 그들의 기득권을 더욱 불려나갔다. 독재자들은 일제와 마찬가지로 불이하게 획득한 권력을 통해 기득권과 이익을 나누며 민중의 자유를 억압하고 계급적 불평등을 확대시켜 나갔다. 노동자, 농민, 서민 대중의 삶은 여전히 서글프고 고단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라진 혁명가들을 기억하는 사람, 그들의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이들은 항일 혁명가들이 일본 제국주의 세력에 맞서 싸운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싸워나갔다. 독재 세력에 맞서 사상,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파업, 선거의 자유를 되찾고자 시위를 벌였고 공장과 농촌으로 들어가 노동자, 농민들과 함께 연대하여 계급적 착취를 타파함으로써 모두가 사람답게 사는 평등사회를 만들기 위해 투쟁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민주화 운동가들이 체포되어 잔인하게 고문, 학살되고 감옥에 갇혔다. 그럼에도 이들의 희생과 헌신에 힘입어 1987년 마침내 대통령 직선제 및 민주주의 헌법 쟁취로 대표되는 정치적 민주화와 민주노동조합 결성과 노동자 처우 개선으로 대표되는 경제적 불평등 개선이라는 값진 열매를 얻어낼 수 있었다. 그러한 점에서 항일 혁명가들의 비극적 체온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그들의 꿈은 당대에서는 실현되지 못했지만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하고 과거가 현재를 돕는 역사의 기적을 통해 수십 년의 시차를 두고 결국 이 땅에 찾아오고야 만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항일 혁명가들을 받아들이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려야 했다. 비록 정치적 민주화를 이루었다고는 해도 한국전쟁의 영향과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남북 대치 상황 및 반공 독재 정권의 영향으로 하루아침에 반공주의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해방된 지 무려 50년이 지난 1995년에 이르러 대한민국 정부가 이동희 선생에게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함으로써 항일 혁명가로서는 최초로 독립유공자가 탄생하게 되었다. 또한 1996년에는 이병희, 2002년에는 김사국, 2005년에는 권오상, 권오설, 김다냐, 김재복, 김철수, 김한, 여훈영, 조동호, 차금복, 2006년에는 이재유, 이효정 등이 독립유공자로 인정되었다. 만시지탄이지만 일부 항일 혁명가들의 공로를 국가가 뒤늦게나마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은 매우 반갑고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아직도 서운을 받지 못한 항일 혁명가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점에 유념하여 정부는 친일 반공 후예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당당하게 혁명가들의 이름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2025년 조선공산당 창립 100주년을 맞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첫째, 조선공산당 창립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항일 혁명가 선열들의 삶을 널리 알리는 작업을 전개해야 한다. 둘째, 조선공산당 항일혁명이 지난 100년간 과거의 역사에서 갖는 의미와 향후 100년간 현재와 미래에 던져주는 의미를 청년 세대와 공유함으로써 구시대의 캐캐묵은 역사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살아 숨쉬는 역사로 이어나가야 한다. 이에 우리는 조선공산당 창립 100주년을 맞는 오늘 항일혁명 정신을 계승하여 인간 해방이라는 목표에
우리 사회의 모순과 병폐를 극복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다시 사람답게 사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워갈 것을 힘차게 선언한다. 2025년 4월 17일 한일혁명 조선공산당 100주년 기념식